경상도 어느 양반가에 석쇠라는 노비가 있었다. 나이는 25. 키는 보통이었고 얼굴은 평범했으며 몸은 농사일로 단련되어 있었다. 이름이 석쇠인 이유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부엌 석쇠 옆에서 낳았기 때문이었다. 노비의 이름은 대개 그런 식이었다. 의미 없이 태어난 곳이나 물건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 개똥, 쇠똥, 돌쇠, 막동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니 이름도 사람답지 못했다. 석쇠의 어머니도 노비였고 아버지도 노비였다. 노비의 자식은 자동으로 노비가 되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인이 정해져 있었고 일평생 그 주인을 섬겨야 했다. 도망치면 잡혀왔고 잡히면 혹독한 벌을 받았다. 석쇠는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배우며 자랐다. 석쇠가 섬기는 주인은 박진사라는 양반이었다. 대대로 이 고을에서 살아온 토착 양반으로 땅이 넓고 노비가 많았다. 박진사는 그리 나쁜 주인은 아니었다. 노비를 함부로 때리지 않았고 밥은 굶기지 않았으며 명절에는 술 한 잔씩 내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주인도 아니었다. 노비는 어디까지나 도구였다. 잘 쓰면 아끼고 못 쓰면 버리는 물건에 불과했다. 석쇠는 평범한 노비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인 집 마당을 쓸었고 낮에는 밭에 나가 농사를 지었으며 저녁에는 소와 말을 돌보았다. 밥은 하루 두 끼 보리와 조를 섞은 죽으로 때웠다. 잠은 헛간에서 잤다.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노비에게 불평은 사치였다. 주인 양반은 석쇠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냥 야 또는 이놈이라 불렀다. 석쇠도 대답할 때는 예 또는 소인이라고만 했다. 노비와 양반 사이에 대화는 없었다.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석쇠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 꿈을 잘 꾸었다는 것. 다른 노비들은 밤에 골아떨어져 아무 꿈도 꾸지 못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나면 정신을 잃듯 잠들었고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석쇠는 달랐다. 석쇠는 매일 밤 꿈을 꾸었다.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석쇠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꾸었다. 5살 때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고 7살 때는 바다를 헤엄치는 꿈을 꾸었다. 10살 때는 큰 새가 되어 산을 넘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석쇠는 자유로웠다. 노비가 아니었다. 주인도 없었고 명령도 없었으며 신분도 없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헛간의 차가운 바닥, 온몸의 피로, 주인의 호통. 석쇠는 꿈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다. 때로는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다. 영원히 꿈속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사람은 깨어나야 했고 깨어나면 살아야 했다. 석쇠가 20살이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꿈을 팔았다. 어느 날 밤 석쇠는 커다란 잉어가 연못에서 뛰어오르는 꿈을 꾸었다. 잉어는 평범한 잉어가 아니었다. 몸집이 사람만 했고 비늘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다. 잉어는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수면을 박차고 솟구쳤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잉어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꿈에서 깬 석쇠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 석쇠는 꿈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 노비가 함부로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마침 주인 양반의 부인이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 태몽을 찾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석쇠는 조심스럽게 주인에게 말했다. 나으리 소인이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박진사는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노비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무슨 꿈이냐? 금빛 잉어가 하늘로 오르는 꿈이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잉어가 하늘로 오르는 꿈은 좋은 태몽이었다. 특히 금빛 잉어는 귀한 아들을 낳을 징조였다. 박진사는 오래전부터 아들을 원했다. 이미 딸이 셋있었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부인이 다시 아이를 가졌을 때 박진사는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꿈을 팔겠느냐? 박진사가 물었다. 석쇠는 고개를 숙였다. 예, 나으리. 얼마를 받겠느냐? 석쇠는 잠시 망설였다. 너무 많이 부르면 건방지다고 혼날 것이고 너무 적게 부르면 손해였다. 석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쌀 한 마리면 되겠습니다. 쌀 한 말은 노비에게는 큰 돈이었다. 한 달치 식량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양반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었다. 박진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쌀 한 말을 주마. 그날 석쇠는 쌀 한 말을 받았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큰 재산이었다. 석쇠는 쌀을 헛간에 숨기고 조금씩 나누어 먹었다. 쌀밥을 먹을 때마다 석쇠는 생각했다. 꿈도 팔 수 있구나. 꿈에도 값이 있구나. 석 달 뒤 박진사의 부인은 정말로 아들을 낳았다. 박진사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노비들에게도 고기와 술이 내려졌다. 석쇠도 그날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총명했다. 글을 빨리 배웠고 성품도 온화했다. 15의 소과에 합격했고 20의 대과에 급제했다. 박진사의 집안은 크게 번성했다. 사람들은 모두 금빛 잉어 꿈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 일 이후로 석쇠는 마을에서 꿈 잘 꾸는 노비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가끔 석쇠에게 와서 좋은 꿈을 꾸면 팔라고 했다. 석쇠는 꿈을 꿀 때마다 내용을 기억했고 좋은 꿈이면 팔았다. 어느 농부에게는 황소 꿈을 팔았다. 꿈속에서 튼튼한 황소가 밭을 갈고 있었다. 농부는 무명 2피를 주고 그 꿈을 샀다. 그해 농부의 집 암소가 튼튼한 송아지를 낳았고 그 송아지는 자라서 훌륭한 황소가 되었다. 어느 상인에게는 배 꿈을 팔았다. 꿈속에서 큰 배가 보물을 가득 싣고 항구로 들어왔다. 상인은 엽전 100잎을 주고 그 꿈을 샀다. 석 달 뒤 상인은 큰 장사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석쇠는 꿈을 팔아 조금씩 돈을 모았다. 쌀 한 돼, 무명 한 자, 엽전 몇 잎. 노비로서는 큰 재산이었다. 다른 노비들은 평생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살았다. 하지만 석쇠는 달랐다. 석쇠에게는 꿈이라는 재산이 있었다. 석쇠는 모은 돈을 땅바닥에 묻어두었다. 언젠가 자유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노비도 돈을 많이 모으면 자유를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다. 평생 모아도 부족할 금액이었다. 하지만 석쇠는 포기하지 않았다. 꿈을 팔면서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석쇠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직 꾸지 못한 꿈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판 꿈들은 모두 작은 꿈들이었다. 잉어, 황소, 배. 좋은 꿈이었지만 평범한 꿈이었다. 석쇠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언젠가 자신은 더 큰 꿈을 꿀 것이라고. 그 꿈은 팔 수 없는 꿈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 꿈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석쇠는 그날을 기다렸다. 두렵기도 했고 기대되기도 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생각했다. 오늘 밤은 그 꿈을 꿀까? 하지만 꿈은 쉽게 오지 않았다. 석쇠는 21살이 되었고 22살이 되었고 23살이 되었다. 여전히 평범한 꿈들만 꾸었다.
그러다 석쇠가 25이 되던 해봄, 드디어 그날 밤이 왔다. 그날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석쇠는 평소처럼 헛간에 누워 잠들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석쇠는 잠에 빠졌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석쇠는 산 꼭대기에 서 있었다. 어느 산인지 알 수 없었다. 본 적 없는 산이었다. 높고 험했다. 구름이 발 아래 깔려 있었고 하늘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하늘 전체가 금빛이었다. 석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석쇠 혼자뿐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석쇠의 옷이 펄럭였다. 그때 구름 사이에서 무언가 올라왔다. 처음에는 작게 보였다. 점 같았다. 하지만 빠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석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용이었다. 석쇠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용. 전설 속에서만 들었던 존재. 그림으로만 봤던 짐승. 그것이 눈앞에 있었다. 용은 거대했다. 몸 길이가 수십 장은 되어 보였다. 황금빛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비늘 하나하나가 햇빛을 반사해 눈부시게 빛났다. 붉은 눈, 긴 수염, 날카로운 발톱. 발톱은 5개였다. 석쇠는 알고 있었다. 발톱 5개는 천자의 용, 즉 왕의 용을 의미했다. 용은 석쇠를 향해 다가왔다. 석쇠는 두려웠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동시에 익숙함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존재 같았다.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았다. 용은 석쇠 앞에 내려앉았다. 구름이 용을 받쳤고 용은 구름 위에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석쇠를 향해. 석쇠는 믿을 수 없었다. 용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다니. 용은 왕의 상징이었다. 하늘의 뜻이었다. 그런 존재가 노비에게 고개를 숙일 리 없었다. 하지만 용은 분명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예를 갖추는 것처럼. 그리고 용은 입을 열었다. 오래 기다렸다. 용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하늘을 울렸다. 산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봄바람 같았다.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다. 석쇠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용이 다시 말했다. 내가 나를 깨울 때까지 오래 기다렸다. 저는 누구입니까? 석쇠가 겨우 물었다. 용은 웃었다. 용이 웃는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분명히 웃었다. 눈이 부드러워졌고 입가에 미소 같은 것이 걸렸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노비입니다. 석쇠라는 노비입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용은 석쇠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거대한 머리가 석쇠의 얼굴 앞까지 왔다. 석쇠는 용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붉은 눈.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슬퍼 보였다. 오래 외로웠던 것 같았다. 용은 석쇠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다. 그 순간 석쇠의 몸속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들어왔다. 불 같기도 했고 물 같기도 했다. 바람 같기도 했고 땅 같기도 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운. 그것은 석쇠의 온몸을 휘감았다. 피를 타고 흘렀고 뼈를 타고 스며들었고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석쇠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너무 뜨거웠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다. 막혔던 무언가가 뚫리는 느낌이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다. 용이 말했다.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를 품었다. 나는 너에게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 석쇠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은 이해하고 있었다. 석쇠의 몸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용의 기운이었다. 그것은 살아 있었다. 움직이고 호흡하고 자라고 있었다. 용은 천천히 물러났다. 그리고 석쇠를 바라보았다. 기억해라.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나를 부르면 나는 언제든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부르면 된다. 마음으로 부르면 된다. 용은 몸을 돌렸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석쇠는 손을 뻗었다. 기다리십시오. 아직 물어볼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용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용의 목소리가 들렸다. 꿈은 내 것이다. 아무에게도 주지 마라. 그리고 용은 사라졌다. 석쇠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손을 들어보니 손바닥에 작은 비늘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황금빛 비늘. 석쇠는 그것을 움켜쥐었다. 석쇠는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석쇠는 일어나 앉았다. 헛간은 여전히 어두웠다. 밖에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이 가까웠다. 석쇠는 손을 펼쳤다. 비늘은 없었다. 당연했다. 꿈이었으니까. 하지만 손바닥에는 이상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정말로 뭔가를 쥐었다가 놓은 것 같은. 석쇠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꿈은 팔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은 자신만의 꿈이라는 것을. 이 꿈을 누군가에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용꿈. 노비가 용꿈을 꾸었다. 그것도 숨겼다. 이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역적으로 몰릴 것이다.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석쇠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의 감각이 너무 생생했다. 용의 숨결, 용의 목소리, 용의 온기. 모든 것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다. 석쇠는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다. 평소와 다른 것 같았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날이 밝자 석쇠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몸이 달랐다. 힘이 넘쳤다. 평소 같으면 힘들었을 농기구가 깃털처럼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들어도 숨이 차지 않았다. 온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았다. 다른 노비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석쇠, 너 오늘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른데? 모르겠어. 그냥 다른 것 같아. 석쇠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변화가 용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용의 기운이 자신을 바꾸고 있었다. 해질 무렵 주인 박진사가 석쇠를 불렀다. 이놈, 간밤에 또 꿈 꾸었느냐? 석쇠는 멈칫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박진사는 석쇠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꾸었구나. 내 얼굴에 다 써 있다. 무슨 꿈이냐? 석쇠는 재빨리 거짓말을 생각했다. 별것 아닙니다. 숨기지 말고 말해라. 좋은 꿈이면 사주마.
그저 산에 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산, 그게 다냐? 예.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진사는 석수의 얼굴을 빤히 보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박진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쓸데없는 꿈이구나. 가거라. 석쇠는 안도하며 물러났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용꿈은 강력했다. 그 기운은 숨길 수 없었다. 조만간 들통날 것이었다. 그날 밤 석쇠는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다. 산 꼭대기, 금빛 하늘, 그리고 용이 나타나 말했다. 숨기지 마라. 내 꿈을 세상에 알려라. 안 됩니다. 제가 용꿈을 꾸었다는 걸 알면 저는 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래도 저는 노비입니다. 노비가 용꿈을 꾸는 것은 역모입니다. 용은 석쇠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노비인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다.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이 정한 대로 돌아갑니다. 그렇다. 지금은.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용은 다시 석쇠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석쇠의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다. 꿈은 내 것이다. 아무에게도 팔지 마라. 빼앗기지도 마라. 어떻게 지킵니까? 내 안에 품어라. 나처럼. 석쇠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용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석쇠를 감쌌다. 용의 몸이 석쇠를 휘감았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석쇠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용은 속삭였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석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용의 몸이 빛으로 변했고 그 빛이 석쇠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석쇠는 눈을 감았다. 온몸이 뜨거웠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었다. 용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용이 완전히 사라졌다. 석쇠는 눈을 떴다. 산 꼭대기에 혼자 서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뛰고 있었다. 두 번째 심장 같았다. 용이었다. 용은 이제 석쇠 안에 있었다. 석쇠는 꿈에서 깼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했다. 용은 자신을 지켜줄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용을 지킬 것이었다. 석쇠는 중얼거렸다. 내 꿈은 내 것이다. 석쇠는 용 꿈을 숨겼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꿈은 계속되었다. 밤마다 용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산 꼭대기에서 만났지만 점점 장소가 바뀌었다. 때로는 바다 위에서, 때로는 하늘 위에서, 때로는 깊은 동굴 속에서. 용은 석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보여주는 것이었다. 석쇠는 용과 함께 세상을 보았다.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라. 용이 말했다. 그리고 석쇠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마을이 보였다. 집들이 보였다. 사람들이 보였다. 석쇠는 사람들의 삶을 보았다. 밭을 가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쉬는 사람. 각자의 삶이 있었다. 각자의 고통과 기쁨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라. 용이 말했다. 그리고 석쇠에게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게 했다.
석쇠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표정을 보았다.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누가 행복하고, 누가 슬프고, 누가 화나고, 누가 외로운지. 바람의 방향을 아는 법을 배워라. 용이 말했다. 그리고 석쇠에게 바람을 느끼게 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바람은 항상 불었다. 어디선가 와서 어디론가 갔다. 바람의 방향을 알면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고,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었고,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왜 용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걸까? 용 꿈은 왕이 되는 꿈이 아닌가? 그런데 왜 세상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아는 법을 가르치는 걸까? 하지만 점점 깨달았다. 용은 세상의 이치 그 자체였다. 용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낮 동안 석쇠는 평범한 노비로 살았다. 여전히 밭을 갈았고 집안일을 했고 짐을 날랐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석쇠는 일하면서도 사람들을 관찰했다. 주인 양반의 표정을 보았다. 다른 노비들의 눈빛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누가 곧 아플 것이고, 누가 곧 다툴 것이고, 누가 곧 기쁜 일을 겪을 것인지. 석쇠는 이 능력이 신기했다. 용의 선물이었다. 밤이 되면 석쇠는 용과 함께 하늘을 날았다. 꿈속에서 석쇠는 자유로웠다. 노비가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이었다. 용과 하나였다. 그러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석쇠가 일하는 밭에만 비가 내렸다. 마을 전체가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한 달 넘게 비가 오지 않았다. 농작물이 말라갔고 사람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석쇠가 일하는 밭에만 비가 내렸다. 석쇠가 밭에 들어서면 구름이 몰려왔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석쇠가 밭을 떠나면 비가 그쳤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되었다. 사흘, 나흘, 닷새. 석쇠의 밭만 항상 촉촉했다. 주인 박진사는 신기해했다. 석쇠, 내가 비를 부르는 것이냐? 아닙니다. 나으리.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구나. 박진사는 의심했지만 나쁜 일은 아니었다. 석쇠가 일하는 밭에 농작물이 잘 자랐다. 다른 밭은 메말랐지만 석쇠의 밭은 풍성했다. 박진사는 석쇠를 더 아꼈다. 복을 가져다 주는 노비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상한 일도 있었다. 석쇠가 돌보는 가축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해 여름 마을에 역병이 돌았다. 가축들이 연달아 쓰러졌다. 돼지가 죽고 닭이 죽고 소가 죽었다. 집집마다 비명이 들렸다.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슬했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석쇠가 돌보는 짐승들만은 멀쩡했다. 박진사 집의 돼지, 닭, 소, 말 모두 건강했다. 이웃집 짐승들이 죽어나가는데 박진사 집 짐승들만 살아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석쇠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저놈이 무당한테서 부적이라도 받았나? 아니면 산신령이 도와주는 게 아닐까? 혹시 저놈이 도수를 배운 건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석쇠는 특별한 노비가 되었다. 사람들은 석쇠를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했다. 석쇠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했다. 석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석쇠는 난처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용의 기운 때문일 것이었다. 용은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였다. 비를 부르고 바람을 일으키고
병을 물리쳤다. 석쇠 안에 용이 있으니 석쇠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박진사는 석쇠를 더욱 아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했다. 노비가 너무 똑똑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노비는 순종해야 했다. 생각하면 안 되었다. 의문을 품으면 안 되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하지만 석쇠는 달라지고 있었다. 눈빛이 달랐다. 말투가 달랐다. 행동이 달랐다. 예전처럼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았다.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물론 예의는 지켰다. 하지만 예전 같은 비굴함은 없었다. 박진사는 불안했다. 석쇠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두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하지만 없애기에는 아까웠다. 석쇠는 유용했다. 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점쟁이가 왔다. 늙은 점쟁이였다. 백발의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등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점쟁이는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집집마다 들여다보았다.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점쟁이는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박진사의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다. 박진사는 점쟁이를 맞았다. 점쟁이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로 왔소? 박진사가 물었다. 점쟁이는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대개 노비 중에 이상한 기운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를 말하는가? 석쇠라는 이름의 노비입니다. 석쇠가 어떻단 말인가? 점쟁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 노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몸에 용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용의 기운? 용꿈을 꾼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했어. 박진사는 식은땀을 흘렸다. 노비가 용꿈을 꾸고 숨긴다는 것은 영모나 다름없었다. 만약 관아에 알려지면 박진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노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로 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점쟁이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꿈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 노비에게서 용의 기운을 빼내야 합니다. 어떻게? 점쟁이는 주머니를 열어 작은 부적을 꺼냈다.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로 뭔가 쓰여 있었다. 알아볼 수 없는 글자였다. 이것을 노비의 베개 밑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꿈이 빠져나올 것입니다. 꿈이 빠져나온다니, 그게 무슨 뜻이오? 꿈은 사람의 머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적은 그 꿈을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노비가 잠들면 꿈이 부적으로 빨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엔 부적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꿈을 봉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비는 더 이상 용꿈을 꾸지 못할 것입니다. 박진사는 망설였다. 정말 이런 방법이 통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석쇠를 죽일 수는 없었다. 너무 아까웠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었다. 언젠가 큰 화근이 될 것이었다. 알겠소. 그리하겠소. 박진사는 부적을 받았다. 점쟁이는 일어섰다. 노비를 잘 살피십시오. 용꿈을 꾼 자는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영모를 꾀할 수 있습니다. 영모라니 그저 노비일 뿐인데. 노비라고 해서 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점쟁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박진사는 부적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정말 석쇠가 영모를 꾀할까? 믿기지 않았다. 석쇠는 순한 노비였다. 반항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석쇠의 변화를 생각하면 불안했다. 눈빛이 달라졌다. 당당해졌다. 노비답지 않았다. 박진사는 결심했다. 그날 밤 몰래 석쇠의 헛간에 가서 부적을 베개 밑에 넣었다. 석쇠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박진사는 조심스럽게 베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부적을 밀어 넣었다. 석쇠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날 밤 석쇠는 꿈을 꾸었다. 평소처럼 용을 만날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어둠만 있었다. 깊고 차갑고 무서운 어둠. 석쇠는 어둠 속을 헤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없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석쇠를 잡아당겼다.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것은 석쇠의 몸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안으로, 더 깊은 안으로 끌어당겼다. 석쇠는 저항했다. 발버둥 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강했다. 석쇠는 점점 깊숙이 끌려 들어갔다. 그때 느꼈다. 무언가 석쇠의 몸속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용의 기운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석쇠 몸속의 용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안 돼. 석쇠는 소리쳤다. 용을 잃으면 안 되었다. 용은 석쇠의 일부였다. 용이 없으면 석쇠는 다시 예전의 노비로 돌아갈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석쇠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밀어냈다. 하지만 손은 계속 잡아당겼다. 용의 기운이 점점 빠져나갔다. 석쇠의 몸이 차가워졌다. 힘이 빠졌다. 그 순간 용이 나타났다. 어둠을 찢고 용이 등장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용은 약해 보였다. 비늘이 빛을 잃었고 눈빛이 흐렸다. 몸도 작아진 것 같았다. 누군가 내 꿈을 훔치려 한다. 용이 말했다. 목소리도 약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꿈을 지켜라. 내 꿈은 내 것이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용은 석쇠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석쇠를 감쌌다. 따뜻한 기운이 다시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약했다. 예전 같지 않았다. 나를 먹어라. 용이 속삭였다. 뭐라고요? 나를 먹어라. 내 안에 완전히 집어넣어라. 그러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영원히. 석쇠는 망설였다. 용을 먹는다니.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석쇠는 결심했다. 용을 껴안았다. 그리고 입을 벌렸다. 용이 빛으로 변했다. 황금빛 빛. 그 빛이 석쇠의 입으로 들어갔다. 석쇠는 삼켰다. 빛을, 용을, 모든 것을. 뜨거웠다. 목이 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삼켰다. 용의 비늘을, 용의 발톱을, 용의 불꽃을.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였다. 용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꺼이 석쇠 안으로 들어갔다. 용의 목소리가 석쇠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마침내 용이 완전히 사라졌다. 석쇠 안으로. 석쇠는 온몸에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예전보다 더 강한 힘. 용은
이제 석쇠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잡아당겼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못했다. 용은 석쇠의 일부였다. 석쇠의 피, 석쇠의 뼈, 석쇠의 살이었다. 빼낼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분노했다. 더 세게 잡아당겼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석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석쇠가 손을 잡았다. 그리고 밀어냈다. 손이 부서졌다. 산산조각이 났다. 어둠이 걷혔다. 석쇠는 다시 산 꼭대기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였다. 용은 보이지 않았다. 용은 석쇠 안에 있었다. 석쇠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두근거렸다. 심장이 뛰었다. 아니, 두 개의 심장이 뛰었다. 석쇠의 것과 용의 것. 석쇠는 웃었다. 승리의 웃음이었다. 내 꿈은 내 것이다. 석쇠는 꿈에서 깼다.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석쇠는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베개를 뒤졌다. 부적이 있었다. 하지만 부적은 새까맣게 타 있었다. 재가 되어 있었다. 석쇠는 부적을 집어 손으로 비볐다.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석쇠는 창밖을 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석쇠는 중얼거렸다. 이제 아무도 내 꿈을 빼앗을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점쟁이가 다시 박진사를 찾아왔다. 점쟁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어찌 된 일이오? 박진사가 물었다. 점쟁이는 한숨을 쉬었다. 안 됩니다. 그 노비는 범상치 않습니다. 부적이 소용없었단 말이오? 그 노비가 꿈을 먹어버렸습니다. 꿈을 먹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점쟁이는 자리에 앉으며 설명했다. 용꿈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용을 자신의 몸속에 완전히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그 노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큰일을 치를 것입니다. 박진사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욕심이 났다. 만약 석쇠의 용꿈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박진사의 집안은 더욱 번성할 것이었다. 아들이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고 후손이 대대로 번영할 것이었다. 그 노비를 어떻게 해야 하겠소? 박진사가 물었다. 점쟁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노비가 용을 먹은 이상 용은 노비의 일부입니다. 빼낼 수 없습니다. 그럼 그냥 두어야 한단 말이오? 아니면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사는 망설였다. 석쇠를 죽인다. 너무 아까웠다. 석쇠는 유용한 노비였다. 복을 가져다 주었다. 농사도 잘 지었다. 짐승도 잘 돌보았다. 죽이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겠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무엇이요? 점쟁이는 목소리를 낮췄다. 설득하십시오. 노비에게 용꿈을 나누어 달라고 하십시오. 용꿈을 나눈다니? 용꿈은 이미 노비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비가 원한다면 그 꿈의 일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불씨를 나누듯이.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법이 좋아 보였다. 석쇠를 죽이지 않고도 용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알겠소. 그리하겠소. 점쟁이는 떠났다. 박진사는 석쇠를 불렀다. 석쇠가 들어왔다. 박진사는 석쇠를 빤히 보았다. 석쇠는 예전과 달라 보였다. 더 당당했다. 눈빛이 강했다. 더 이상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았다. 석쇠야. 박진사가 말했다. 석쇠는 대답했다. 예, 나으리.
내가 용꿈을 꾸었다지. 석쇠는 침묵했다. 부인할 수 없었다. 박진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숨기지 마라. 다 알고 있다. 너는 밤마다 용꿈을 꾸고 있다. 석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 꿈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 나눈다니요. 꿈을 팔라는 게 아니다. 나누자는 것이다. 내 꿈의 일부를 나에게 주면 나는 너를 잘 대우하겠다. 석쇠는 박진사를 바라보았다. 박진사의 얼굴에는 욕심이 가득했다. 석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제가 먹었습니다. 박진사는 당황했다. 먹었다니, 꿈을 어떻게 먹느냐? 꿈은 제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하나입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놈이 내가 감히 용꿈을 독차지하다니. 제 꿈입니다. 석쇠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박진사는 떨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노비가 무슨 제 꿈이냐? 내 몸도, 내 목숨도, 내 꿈도 모두 내 것이다. 아닙니다. 석쇠는 고개를 들어 주인을 똑바로 보았다. 나으리는 제 몸을 부릴 수 있습니다. 제 노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꿈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놈이 감히. 박진사는 매를 들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하인들이 달려들었다. 석쇠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인들이 석쇠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인들의 손이 석쇠에게 닿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석쇠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인들은 석쇠에게 손을 뻗었지만 여치 앞에서 막혔다. 밀어도 뚫리지 않았다. 뭐냐 이게. 하인들이 당황했다. 박진사는 소리쳤다. 물러서지 못할까. 하인들은 두려워하며 물러났다. 석쇠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박진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나으리. 석쇠가 말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저는 이제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 꿈이 저를 다른 곳으로 부릅니다. 내 놈이 도망치겠다는 것이냐? 도망이 아닙니다.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박진사는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였다. 석쇠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잡아둘 방법이 없었다. 너를 풀어주면 나는 어찌 되느냐? 내 놈 때문에 역적의 가족이 되면 어쩌란 말이냐? 석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나으리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꿈입니다. 석쇠는 박진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박진사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다. 석쇠는 박진사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박진사는 뿌리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석쇠의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오늘 밤 나으리는 좋은 꿈을 꾸실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 꿈이 나으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박진사는 뭔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석쇠는 손을 떼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었다. 이제 저는 갑니다. 나으리께 그동안 신세진 것 감사드립니다. 석쇠는 문을 나갔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하인들은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박진사는 주저앉았다. 힘이 빠졌다. 그날 밤 박진사는 정말로 꿈을 꾸었다. 봉황이 나타나 박진사의 집 위를 날았다. 봉황은 아름다웠다. 옷의 깃털이 햇빛에 반짝였다.
봉황은 박진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하늘로 날아갔다. 박진사는 꿈에서 깨어 안도했다. 좋은 꿈이었다. 봉황은 길조였다. 박진사의 집안은 화를 면할 것이었다. 아니, 오히려 더 번성할 것이었다. 그 후 박진사는 석쇠에 대해 함구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석쇠가 도망쳤다고만 했다. 관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냥 잊기로 했다. 석쇠는 자유로웠다. 석쇠는 마을을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이끄는 것처럼. 석쇠는 걸었다. 하루 종일, 이틀 내내.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용의 기운이 석쇠를 지탱했다. 석쇠는 산으로 들어갔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석쇠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산은 석쇠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석쇠는 작은 움막을 지었다. 나뭇가지를 엮어 벽을 만들고 풀을 엮어 지붕을 얹었다. 바닥에는 마른 풀을 깔았다. 간단했지만 충분했다.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됐다. 밤이 되면 석쇠는 꿈을 꾸었다. 여전히 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용은 석쇠와 분리되지 않았다. 용은 석쇠 안에 있었고 석쇠는 용과 하나였다. 꿈속에서 석쇠는 세상을 보았다. 한양의 궁궐이 보였다. 붉은 기와 높은 담장, 화려한 전각. 왕이 살고 대신들이 모이고 권력이 움직이는 곳. 시골의 마을도 보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 농사를 짓고 아이를 낳고 늙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가끔 웃음도 있었다. 바다 너머 이국의 땅도 보였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모두 사람이었다. 살고 사랑하고 죽는 사람들. 석쇠는 깨달았다. 용꿈이란 단순히 왕이 되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용꿈은 세상을 보는 눈이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까지 모든 것을 보는 시야. 석쇠는 산에서 혼자 살았다. 낮에는 나무 열매를 따고 풀뿌리를 캐고 물고기를 잡았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용의 기운이 석쇠를 강하게 만들었다. 병에 걸리지 않았고 추위를 타지 않았고 배고픔도 덜 느꼈다. 하지만 석쇠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다. 가끔 산을 내려와 마을 근처를 배회했다. 사람들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의 삶을 관찰했다. 어느 날 석쇠는 배고픈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다. 부모가 없는 것 같았다. 석쇠는 다가가 물었다. 왜 우느냐? 배가 고파요. 석쇠는 품에서 나무 열매를 꺼내 주었다. 아이는 받아 먹었다. 석쇠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곧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었다. 아이를 거두어 키워줄 사람. 걱정하지 마라. 곧 누군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정말요? 그렇다. 석쇠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다음 날 정말로 아이는 좋은 양반에게 발견되어 그 집에 입양되었다. 또 어느 날 석쇠는 아픈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길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귀찮았기 때문이다. 석쇠는 다가가 노인을 일으켰다. 그리고 산으로 데려가 치료했다. 약초를 다려 먹였고 편히 쉬게 했다. 며칠 후 노인은 회복했다. 고맙소. 은인이시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드리면 되겠소? 석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만약 노비를 부리신다면 그 중 한 명을 풀어주십시오. 노인은 놀랐다. 노비를? 예. 그것이 제가 바라는 대가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가장 나이 많은 노비를 풀어주었다. 석쇠는 그렇게 사람을 도왔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아픈 자를 치료했고, 길 잃은 자에게 방향을 알려주었다. 석쇠는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했다. 노비 한 명을 풀어달라고. 소문이 퍼졌다. 산속에 신선 같은 자가 산다. 그는 병을 고치고 미래를 본다. 용의 화신이라는 소문도 있다. 사람들이 석쇠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났다. 마을 사람, 양반, 심지어 관리까지. 석쇠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규칙만 정했다. 신분을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양반도, 노비도, 상민도. 석쇠 앞에서는 모두 평등했다. 처음엔 불만을 가진 양반들도 있었지만 석쇠의 도움을 받고 나면 고개를 숙였다. 석쇠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다. 사람들은 석쇠를 산신이라 불렀다. 산의 신령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석쇠는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용꿈을 꾼 노비일 뿐이었다. 다만 그 꿈을 지켰고 그 꿈을 살고 있을 뿐이었다. 석쇠의 소문은 마침내 한양까지 퍼졌다. 한양장 안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다.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시장을 떠돌았고 주막에서 오갔으며 양반가의 사랑방에서 회자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있었다. 산속의 신선에 대한 이야기였다. 경상도 깊은 산 중에 신선이 산다더라. 그저 신선이 아니라 용의 화신이라던데. 병을 고치고 미래를 본다지. 아니, 그보다 더 신기한 게 있다네. 그자가 노비를 해방시킨다더군.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처음에는 막연한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살이 붙고 뼈가 생겼다. 어떤 이는 석쇠를 직접 만났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석쇠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들의 증언은 놀라웠다.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었소. 의원도 포기했소. 그런데 그 산신께서 약초 하나를 알려주셨소. 그걸 다려 먹였더니 아들이 살아났소. 내가 장사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석 달 뒤에 기회가 온다고. 정말로 석 달 뒤에 큰 장사를 성사시켜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아무도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산신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범인은 마을 사람이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 온 자라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양까지 흘러들어왔다. 처음에 조정의 대신들은 시큰둥했다. 민간의 미신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소문이 계속되자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한 가지 사실이 대신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자가 노비를 해방시킨다는 것. 조선은 노비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였다. 노비는 재산이었고 노동력이었고 신분 질서의 기둥이었다. 노비 없이는 양반 사회가 유지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노비를 해방시킨다니.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 전하, 이 자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 대신이 왕에게 아뢰었다. 노비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반역의 조짐입니다. 하지만 그자가 강제로 노비를 해방시킨 것은 아니지 않은가? 왕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자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노비 한 명을 풀어달라고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인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주인 마음 아닌가?
하지만 전하, 이것이 퍼지면 문제가 됩니다. 노비들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자유를 꿈꾸게 됩니다. 왕은 잠시 생각했다. 대신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웠다. 노비가 자유를 꿈꾼다. 그것이 왜 문제인가? 왕은 젊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군주였다. 선왕 때부터 이어진 구태를 바꾸고 싶어 했다. 과인이 직접 그 자를 만나보겠다. 전하, 대신들이 놀라 소리쳤다. 그런 미천한 자를 어찌 전하께서 직접? 과인의 뜻이다. 그 자를 한양으로 데려오라. 왕의 명은 거역할 수 없었다. 대신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관리들을 보내 석쇠를 찾게 했다. 한참을 올라가자 작은 움막이 보였다. 나뭇가지로 엮은 벽, 풀로 덮은 지붕. 관리들은 움막 앞에 멈춰 섰다. 개시오? 관리 하나가 소리쳤다. 움막 안에서 석쇠가 나왔다. 관리들은 석쇠를 보고 놀랐다. 생각보다 젊었다. 30 즈음으로 보였다.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빛났다. 눈빛이 맑고 깊었다. 무슨 일이오? 석쇠가 물었다. 관리가 대답했다. 전하께서 그대를 부르신다. 왕께서. 그렇다. 한양으로 가자. 석쇠는 잠시 망설였다. 한양. 권력의 중심. 석쇠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산속이 편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왕의 명이었다. 거부하면 역적이 되었다.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가겠소. 석쇠는 간단히 짐을 쌌다. 관리들은 석쇠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여러 날을 걸어야 했다. 석쇠는 처음 보는 세상에 놀랐다. 큰 도시, 넓은 거리, 많은 사람들. 꿈속에서 본 것과 실제는 달랐다. 꿈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봤지만 지금은 그 안에 있었다. 소음이 귀를 때렸고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사람들이 부딪혔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다. 관리들은 석쇠를 여관에 머물게 했다. 왕을 아련하기 전에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석쇠는 생전 처음 목욕탕에 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산속에서는 찬물로만 씻었다. 새 옷도 받았다. 깨끗한 베옷이었다. 비단은 아니었지만 석쇠가 입어본 옷 중 가장 좋은 옷이었다. 석쇠는 거울을 보았다. 낯설었다. 깨끗한 얼굴, 단정한 옷. 노비 같지 않았다. 다음 날 석쇠는 궁궐로 갔다. 큰 대문을 지나고 넓은 마당을 건너고 긴 복도를 걸었다. 석쇠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긴장되었다. 왕을 만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마침내 편전에 도착했다. 관리가 석쇠에게 예법을 가르쳤다. 어떻게 절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석쇠는 열심히 들었다. 잘못하면 큰일이었다. 들어가거라. 문이 열렸다. 석쇠는 천천히 들어갔다. 넓은 방이었다. 바닥은 온돌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왕이 앉아 있었다. 왕은 생각보다 젊었다.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수염이 짧았고 눈빛이 예리했다. 왕은 석쇠를 빤히 보았다. 석쇠는 땅에 엎드려 절했다. 소인 석쇠, 전하를 뵙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석쇠는 고개를 들었다. 왕과 눈이 마주쳤다. 석쇠는 떨리지 않았다. 이상했다. 왕 앞인데 두렵지 않았다.
용의 기운이 석쇠를 진정시켰다. 내가 용꿈을 꾼 노비냐? 왕이 물었다. 석쇠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전하. 용꿈이 어떠했느냐? 석쇠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위험했다. 석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용이 제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보라고. 세상을? 예.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까지 모든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왕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다. 왕은 석쇠가 왕이 되겠다거나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말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석쇠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요. 왕의 표정이 굳었다. 곁에 서 있던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석쇠의 말은 조정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렸다.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신하들을 제지했다. 계속 말해보라. 석쇠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전하, 용꿈은 왕이 되는 꿈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세상을 품는 꿈입니다. 왕은 석쇠를 오래 바라보았다. 석쇠의 눈은 맑았다. 거짓이 없었다. 아첨도 없었다. 그저 진실만 있었다. 내 꿈속의 용은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눈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석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본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눈다. 예.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왕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노비가 희망을 논하는구나. 전하께서도 한때는 왕자였고 그 전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신분은 바뀌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신하들이 소리쳤다. 전하, 저 역적의 입을 막으십시오. 천민 주제에 감히 전하와 자신을 같다고 하다니 당장 저자를 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역적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다. 왕은 신하들을 돌아보았다. 경들은 이 자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과인도 사람이고 저자도 사람이다. 신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지 않은가?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다. 왕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왕은 다시 석쇠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게 벼슬을 주겠다. 무엇이 되고 싶으냐? 석쇠는 고개를 저었다. 벼슬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노비였습니다. 벼슬을 받으면 다른 노비들이 저를 배신자로 볼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노비를 풀어주십시오. 누구를? 석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모두를요. 궁궐이 술렁였다. 신하들이 벌떡 일어났다. 전하, 이것은 반역입니다. 노비제를 없애자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당장 저자를 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왕은 조용했다. 왕은 석쇠를 바라보며 물었다. 모든 노비를 풀어주라는 것이냐?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이라도요. 왕은 한참을 생각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왕이 무어라 대답할지 두려웠다. 마침내 왕이 입을 열었다. 내 용기는 가상하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왕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신하들을 돌아보았다. 경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전하. 노비제는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하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노비제를 갑자기 없애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었다. 경제가 무너지고 질서가 붕괴하고 양반들이 반발할 것이었다. 하지만 왕은 석수의 말에도 마음이 움직였다. 노비도 사람이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했다. 왕은 젊은 시절 책을 많이 읽었다. 성리학의 인연, 의의, 예리, 지질.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맹자의 가르침. 왕은 그것을 믿었다. 왕은 결심했다. 내게 약속하겠다. 왕이 말했다. 신하들이 술렁였다. 내가 궁궐에 남아 나를 도와준다면 해마다 100명의 노비를 해방시키겠다. 전하. 신하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왕은 흔들리지 않았다. 과인의 뜻이다. 더 이상 반대하지 마라. 신하들은 할 수 없이 입을 다물었다. 왕의 명은 절대적이었다. 석쇠는 땅에 엎드려 절했다. 감사합니다, 전하. 다만 조건이 있다.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 눈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부터 내가 내 곁에서 일하라. 벼슬은 주지 않겠다. 다만 조언자로 삼겠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부터 석쇠는 궁궐에 머물렀다. 작은 방 하나가 주어졌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했다. 석쇠는 만족했다. 산속 움막보다 훨씬 나았다. 석쇠의 일은 단순했다. 왕의 곁에서 조언하는 것. 왕이 무언가 결정할 때 석쇠에게 물었다. 석쇠는 자신이 본 것을 말했다. 꿈에서 본 것, 사람들에게서 본 것, 세상에서 본 것. 전하, 이번 세금 정책은 백성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어찌 아느냐? 제가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짜내면 무너질 것입니다. 왕은 석수의 말을 듣고 세금을 줄였다. 신하들은 반발했지만 왕은 고집했다. 전하, 이번 형벌은 너무 관대합니다. 한 신하가 말했다. 죄인을 엄하게 다스려야 질서가 잡힙니다. 왕은 석쇠를 보았다. 석쇠는 조용히 말했다. 그 죄인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죽이면 그 가족도 죽는 것입니다. 관대함이 때로 더 큰 교화가 됩니다. 왕은 석쇠의 말을 따랐다. 죄인을 유배 보내는 것으로 형을 줄였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 왕은 점점 더 석쇠에게 의지했다. 석쇠는 왕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백성의 고통, 신하의 욕심, 세상의 흐름. 신하들은 불만이었다. 한낱 노비 출신이 왕의 총애를 받는다니.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왕은 흔들리지 않았다. 석쇠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나는 그의 눈이 필요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왕은 약속대로 100명의 노비를 해방시켰다. 궁궐의 노비들 중 나이 많고 오래 일한 이들을 선별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노비들은 믿을 수 없었다. 자유, 그들은 평생 노비로 살았다.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기뻤다. 왕에게 절하고 또 절했다. 석쇠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석쇠는 궁궐에서 5년을 보냈다. 그동안 왕은 약속을 지켰다. 매년 100명씩 총 500명의 노비가 해방되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양반들의 반발이 거셌다. 노비는 재산이었다.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였다. 양반들은 왕에게 항의했다. 전하, 이것은 부당합니다. 노비는 우리의 정당한 재산입니다. 왕께서 이것을 빼앗으실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강경했다. 과인은 빼앗는 것이 아니다. 사들이는 것이다. 왕은 해방되는 노비의 값을 지불했다. 국고에서 돈을 내어 노비를 샀다. 그리고 해방시켰다. 이것은 합법적이었다. 양반들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불만은 쌓였다. 양반들은 석쇠를 미워했다. 모든 것이 석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석쇠가 왕을 꼬드긴다고 믿었다. 저 노비 출신 놈이 문제다. 왕께서 저자에게 홀린 것이다. 어떻게든 저자를 제거해야 한다. 음모가 꾸며졌다. 어느 날 밤 자객이 석쇠의 방에 침입했다. 석쇠는 잠들어 있었다. 자객은 칼을 들고 다가갔다. 하지만 칼이 석쇠에게 닿기 직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객이 갑자기 멈췄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자객을 붙잡은 것 같았다. 석쇠는 눈을 떴다. 자객을 보았다. 자객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석쇠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났다. 황금빛이었다. 용의 빛. 누가 보냈느냐? 석쇠가 물었다. 자객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보낸 자에게 전하라. 나는 죽일 수 없다고. 석쇠는 손을 저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사라졌다. 자객은 자유로워졌다. 자객은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쳤다. 다음 날 왕은 자객 사건을 들었다. 왕은 분노했다. 누가 감히 석쇠를 해치려 했느냐? 조사하겠습니다, 전하. 반드시 찾아내라. 엄벌에 처하겠다. 하지만 범인은 찾지 못했다. 자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석쇠는 상관없다고 했다. 전하,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 내 안전이 위협받았다. 저를 해치려는 자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찌하겠느냐? 그냥 제 길을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왕은 석쇠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석쇠는 강했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다. 석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농작물이 말랐고 강이 메말랐으며 사람들이 목말라 했다. 왕은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기우제를 올렸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백성들은 굶주렸다. 아우성이 일었다. 왕은 석쇠를 불렀다. 석쇠, 내 꿈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느냐? 전하, 꿈은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용의 힘이 있지 않느냐? 비를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석쇠는 고개를 저었다. 용의 힘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럼 빌려 써라.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 석쇠는 망설였다. 용의 힘을 함부로 쓰는 것은 위험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석쇠는 밤에 홀로 궁궐들에 나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석쇠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용을 불렀다. 도와주십시오. 용이 대답했다. 석쇠의 가슴 속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비입니다.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는 하늘이 정한 것이다. 함부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용입니다.
비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용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비를 내려줄 수 있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무엇입니까? 내 수명이 줄어든다. 석쇠는 놀랐다. 제 수명이요? 그렇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비를 부르면 너는 3년의 수명을 잃는다. 석쇠는 고민했다. 3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백성을 생각하면 가치가 있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확실하냐? 예. 용이 움직였다. 석쇠의 몸속에서 일어났다.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석쇠는 눈을 떴다.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빛났다. 석쇠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외쳤다. 비여 내려라. 천둥이 쳤다. 번개가 번쩍였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비가 쏟아졌다. 궁궐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왕도 나왔다.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응답하셨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춤을 췄다. 하지만 석쇠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왕이 달려왔다. 석쇠. 왕이 석쇠를 안았다. 석쇠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전하, 비가 왔습니다. 그렇다. 내가 부른 것이냐? 예. 어떻게? 대가를 치렀습니다. 석쇠는 그렇게 말하고 기절했다. 석쇠는 사흘 동안 잠들어 있었다. 깨어났을 때 왕이 곁에 있었다. 정신이 드느냐? 예, 전하. 무슨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냐? 석쇠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왕은 더 묻지 않았다. 비는 사흘 동안 내렸다. 땅이 촉촉해졌다. 농작물이 살아났다. 사람들이 살았다. 하지만 석쇠는 달라졌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다. 30이었지만 40처럼 보였다. 3년의 수명을 잃은 흔적이었다. 그해 겨울 왕이 병에 걸렸다. 갑작스러운 병이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약해졌다. 의원들이 진찰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석쇠가 왕을 보러 갔다. 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석쇠 왔느냐? 예, 전하. 내가 죽는 것이냐? 석쇠는 왕의 얼굴을 보았다. 용의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왕의 수명. 왕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다. 아닙니다, 전하. 전하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확실하냐? 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한 달입니다. 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구나. 석쇠는 왕의 손을 잡았다. 전하,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다. 석쇠는 한 달 동안 왕의 곁을 지켰다. 밤낮으로 간호했다. 약을 다려 먹였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손을 잡아주었다. 왕은 천천히 회복했다. 열이 내렸고 기침이 멎었고 기력이 돌아왔다. 한 달 뒤 왕은 침상에서 일어났다. 석쇠 덕분이다. 아닙니다, 전하. 전하의 의지입니다. 왕은 석쇠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두려움에 무너졌을 것이다. 전하는 강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약하다. 다만 내가 곁에 있어 버틸 수 있었다. 왕은 석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맙다. 진심으로.
석쇠는 절했다. 전하를 모시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석쇠가 궁궐에 온 지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1000명의 노비가 해방되었다. 왕은 약속을 지켰다. 매년 100명씩. 석쇠는 이제 40이 되었다. 하지만 50처럼 보였다. 비를 부른 대가로 3년을 잃었고 그 후로도 몇 번 용의 힘을 빌렸다. 그때마다 수명이 줄었다. 하지만 석쇠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힘으로 사람들을 도왔다. 병자를 고쳤고 재난을 막았고 백성을 살렸다. 왕도 늙었다. 50이 가까워졌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다. 어느 날 왕이 석쇠를 불렀다. 석쇠. 예, 전하. 나는 내게 큰 빚을 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0년 동안 내가 나를 도왔다. 나라를 도왔다. 하지만 나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 전하께서는 노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부족하다. 나는 내게 더 큰 것을 주고 싶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은 석쇠의 손을 잡았다. 나는 늙었다.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전하, 사실이다. 내 수명을 나도 안다. 5년도 남지 않았다. 석쇠는 왕의 얼굴을 보았다. 왕의 말이 맞았다. 왕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세자가 왕위를 잇는다. 세자는 어리고 경험이 없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 한 가지 더. 왕은 품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노비제 개혁안이다. 노비제 개혁안? 그렇다. 10년 동안 1000명을 해방시켰다. 하지만 아직 수만 명이 남아있다. 이대로는 100년이 걸린다. 왕은 서류를 석쇠에게 건넸다. 나는 더 빠르게 하고 싶다. 10년 안에 모든 노비를 해방시키겠다. 석쇠는 놀라 서류를 받았다. 서류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다. 해마다 1000명씩 해방. 10년이면 10,0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전하, 이것은 무모하다는 것을 안다. 양반들이 반발할 것이다. 어쩌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럼 왜? 왕은 창밖을 보았다. 내가 10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한다. 복잡하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내 말이 옳았다. 왕은 석쇠를 돌아보았다. 나는 시작했다. 이제 끝을 보고 싶다. 석쇠는 감동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전하.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 세자를 설득하고 신하를 설득하고 백성을 설득해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은 미소 지었다. 고맙다. 왕의 계획은 발표되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폭거입니다. 전하, 다시 생각하십시오.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단호했다. 과인의 뜻이다. 10년 안에 노비제를 폐지하겠다. 전하,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왕은 신하들을 설득했다. 논리로, 감정으로, 때로는 위협으로. 석쇠도 도왔다. 신하들을 한 명씩 만나 이야기했다. 대감, 노비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제도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무너뜨리면 되지 않는가? 그때는 피가 흐를 것입니다. 지금 평화롭게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신하들은 하나둘 설득되었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절반 정도는 왕의 편이 되었다. 첫 해, 1,000명의 노비가 해방되었다. 양반들은 항의했지만 왕은 돈을 지불했다. 국고가 텅 비었지만 왕은 상관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해에 또 1,000명이 해방되었다. 이번에는 항의가 줄었다. 양반들도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해, 왕이 죽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왕은 어느 날 밤 잠들었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마치 만족스러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석쇠는 왕의 곁에서 밤을 새웠다.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왕을 바라보았다. 전하, 편히 쉬십시오. 제가 전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자가 즉위했다. 새 왕은 25이었다. 젊고 총명했지만 경험이 없었다. 새 왕은 석쇠를 불렀다. 선왕께서 경을 아끼셨다 들었소.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선왕의 유언이 있소. 경에게 벼슬을 주라고 하셨소. 석쇠는 고개를 저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노비였습니다. 벼슬을 받으면 상징성이 사라집니다. 새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것을 드리겠소. 노비제 개혁을 계속 진행할 권한을 드리겠소. 석쇠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입니까? 선왕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짐이 완성하겠소. 10년 안에 모든 노비를 해방시키겠소. 석쇠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전하. 그 후 7년 동안 매년 1,000명씩 노비가 해방되었다. 석쇠는 그 일을 총괄했다. 누구를 먼저 해방시킬지, 어떻게 보상할지, 어떻게 정착시킬지. 힘든 일이었다.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이 자유를 얻은 후 어떻게 살아갈지가 문제였다.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만 주면 굶어 죽었다. 석쇠는 대책을 마련했다. 해방된 노비에게 작은 땅을 주었다. 국가 소유의 황무지를 개간하게 했다. 기술을 가르쳤다. 목수, 대장장이, 직조공.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점점 안정되었다. 해방된 노비들은 열심히 일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10년째 되는 해, 마침내 조선에서 노비제가 폐지되었다. 왕이 선포했다. 오늘부터 이 나라에 노비는 없다. 모두가 자유민이다. 수십만 명의 노비가 자유를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양반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경제적 혼란도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돌아갔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 석쇠는 50이 되었다. 하지만 60처럼 보였다. 용의 힘을 빌릴 때마다 수명을 잃었기 때문이다. 석쇠는 이제 궁궐을 떠나고 싶었다. 새 왕에게 말했다. 전하, 이제 저는 물러나고 싶습니다. 왜요? 아직 할 일이 많소.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전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왕은 아쉬워했지만 허락했다. 그동안 수고했소. 어디로 가시겠소? 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시오. 문은 열려 있소. 석쇠는 절했다. 감사합니다, 전하. 석쇠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10년 전에 살던 그 산. 움막은 무너져 있었다. 석쇠는 새로 지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튼튼하게. 석쇠는 조용히 살았다. 낮에는 산을 거닐었고 밤에는 꿈을 꾸었다. 여전히 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용은 말이 없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이었다. 가끔 사람들이 찾아왔다. 석쇠를 기억하는 사람들. 석쇠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아닙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석쇠는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노비제 폐지 이후의 이야기.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노비였던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기술도 배워요. 석쇠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그들 스스로 해낸 일이요. 석쇠가 60이 되던 해, 어느 젊은이가 찾아왔다. 20즈음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를 아는가? 예. 저는 해방된 노비의 아들입니다. 석쇠는 청년을 자세히 보았다. 똑똑해 보였다. 눈빛이 빛났다. 무슨 일로 왔는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게.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선생님, 꿈은 정말 이루어집니까? 석쇠는 웃었다. 어떤 꿈을 말하는가? 저는 노비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과거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석쇠는 청년의 얼굴을 보았다. 용의 눈으로 청년의 미래가 보였다. 청년은 성공할 것이었다.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을 하고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었다. 가능하네. 정말입니까? 그렇다. 자네는 성공할 것이네. 어떻게 아십니까? 석쇠는 청년의 손을 잡았다. 내가 본 것일세.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자네가 어떻게 하느냐일세. 무슨 뜻입니까?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네. 자네가 노력해야 하네. 공부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자네가 성공하거든 다른 사람도 도와주게. 자네처럼 꿈꾸는 사람들을. 물론입니다. 청년은 절하고 떠났다. 석쇠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세상이 정말 변했구나. 석쇠가 70이 되던 해 왕이 사람을 보냈다. 선생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꼭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석쇠는 다시 한양으로 갔다. 오랜만이었다. 한양은 더 번화해져 있었다. 사람이 많았고 건물이 높았고 거리가 깨끗했다. 궁궐에 도착하자 왕이 직접 마중 나왔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왕은 이제 40이 넘었다. 얼굴에 성숙함이 보였다. 전하, 웬일이십니까? 선생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왕은 석쇠를 큰 전각으로 안내했다. 전각 안에는 큰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이것은 선생님을 위한 비석입니다. 석쇠는 비석에 다가갔다. 비석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 꿈을 지킨 자가 있었다. 노비로 태어났으나 자유를 꿈꿨고 금기를 깨고 용꿈을 먹었으며 세상을 바꾸었다. 그의 이름은 석쇠. 하지만 우리는 그를 해방자라 부른다. 석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전하, 선생님이 이룬 일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후세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과분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왕은 석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석쇠는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전하께서 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석쇠는 오랜만에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석쇠는 다시 산꼭대기에 서 있었다. 처음 용을 만난 그곳. 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용은 더 크고 더 빛났고 더 아름다웠다. 오래간만이구나. 용이 말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내 안에 있었다. 항상. 이제 왜 나타나셨습니까? 용은 석쇠에게 다가왔다. 내가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제 꿈이요? 그렇다. 너는 자유를 꿈꿨다. 그리고 이루었다. 내 자신의 자유뿐 아니라 수만 명의 자유를. 석쇠는 고개를 저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왕께서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내가 했다. 내가 용꿈을 지켰고 내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용은 석쇠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췄다. 이제 나는 떠난다. 어디로 가십니까? 다음 꿈꾸는 자에게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용은 웃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다. 언제나 함께일 것이다. 용은 하늘로 올라갔다. 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석쇠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여전히 무언가 뛰고 있었다. 용은 떠났지만 용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석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꿈을 주셔서. 석쇠는 75에 죽었다. 산속 움막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소식을 들은 왕이 직접 산에 왔다. 석쇠의 시신을 한양으로 모셨다. 그리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수많은 사람이 조문했다. 양반도 상민도 해방된 노비도 모두 석쇠를 추모했다. 석쇠의 묘는 한양 근처 언덕에 세워졌다. 비석에는 간단한 글귀만 새겼다. 여기 꿈을 지킨 자가 잠들다. 사람들은 석쇠를 기억했다. 용꿈을 꾼 노비, 자유를 가져온 자, 세상을 바꾼 자. 석쇠가 죽은 지 100년이 흘렀다. 조선은 크게 변했다. 노비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아무도 노비를 기억하지 못했다. 신분제도 많이 약해졌다. 상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능력 있으면 높은 벼슬에 올랐다. 한 학자가 석쇠에 대한 책을 썼다. 해방자 석쇠의 생애라는 제목이었다. 책에는 석쇠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었다. 노비로 태어나 용꿈을 꾸고 왕을 도와 노비제를 폐지한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읽었다. 특히 젊은이들이 열광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노비가 세상을 바꿨다니 놀랍다. 나도 석쇠처럼 살고 싶다. 석쇠는 영웅이 되었다.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석쇠를 본받으려 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신분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노력했다. 석쇠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 있었다.